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 환경이 연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장이 매일같이 연속이 되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당장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호재가 막 시장에 막 튀어나오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인 증시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또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하락 마감 이후에 더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을 했고, 또한 내일과 모레 시장도 사실은 지수의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다리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을 무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떨어지는 시장 안에서도 뭐 주도주가 떨어지면 약간의 눌림목 매매를 들어가서 납부과대라 생각하고 그 폭을 먹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매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철저하게 비중을 줄여서 기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이 시장을 리드하던 종목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뭐 매매를 하면서 이제 손절도 여러 차례 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장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더 줄여서 하고 한 2, 3일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책상 이 바로 옆에 A4에다가 종목군들 어떤 거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 지속해서 수정하면서 또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걸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무수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하락의 폭도 그렇고 현재 수급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과 2차전지, 그리고 태조 이방원의 하락, 지수는 변곡점에서 FOMC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뭐 좀 자극적이게 좀 적었죠. 뭐 심판, 제가 맞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판을 FOMC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돈을 풀고 자기네들이 회수를 하는 거라 뭐 이걸 심판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요. 자, 여러 가지 일단 시나리오를 다 세우고, 지금은 잡매매보단 종목 발굴과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매매를 하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섣불리 종목 교체를 지금 순간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 버린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 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시장의 트렌드에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트렌드가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종목군들을 뭐 한 번에 다 자를 수 없다면은 뭐 이런 기회에 뭐 20, 30% 혹은 50% 이상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지금은 가능하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그런 투매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산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베팅을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만 얼마에서 다시 7,000원대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두 번만 떨어지면 6,0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나는 종목이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을 사도 되겠죠.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또 많이 내려와 있는데 투매가 발생하면 단기에 지수가 5% 정도 더 추가로 빠질 수도 있고요. 5% 정도 빠지게 됐을 때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10% 정도는 먹겠죠. 그 5%는 반등을 할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수 1000개가 훌쩍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빠졌는데요. 여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가장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전에 시장의 반등이 사실 시장의 도구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 초반에 밀리지 않고 있다가 코스피라든지 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다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왔고, 사실 오늘 시장에 볼만한 종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은 IT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다 정도 코멘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주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오늘도 그 하락의 강도가 여전히 시장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 우선 미 증시가 전주 장 막판 반등의 요인은 추측컨대 지난번 마감 시황에서도 적었던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적 흐름에서의 반등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MSCI 한국 지수의 반등 및 선물의 상승, 이는 인위적인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에 의한 흐름이지 않았을까를 고려했다면 금일 장 초반의 반등은 속임수일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고, 현 시황상 즉 FOMC를 앞두고 이것저것 우려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현 시점만큼은 조심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터 태조이방원의 강력한 크랙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버티고 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대 연봉을 그리면서 내려왔다라는 점은 곧 2차전지 섹터의 바로 지표로 판단하고 상당히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가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은데, 항상 그렇다시피 올라갈 때는 그 2025년도까지의 이 밸류에이션을 당겼던 부분을 시장에서는 또 무시를 하고 그냥 올라가고요. 성장성을 바라보고 또 시장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미래의 이 성장성을 또 당겨왔다 등등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나면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장률을 따라갈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섹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한 항상 그렇듯 지수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끝에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 매번 그러하지는 않지만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종목을 섣불리 잡을 생각에 앞서 내려오는 주도주가 지속 가능한 건지, 또한 거품을 만들면서 올라간 것인지, 흔히 말하는 실적 피크아웃 논리가 적용될 것인지, 혹은 글로벌리하게 트렌드가 바뀔 만한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기존 주도주의 상승에 필적한 테마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섹터를 만들 수 있는 일정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수적으로는 마이너스 2.3%, 코스닥 시작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최근 주도주권의 종목은 엄청난 폭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호재가 중요한데, 이 호재라는 것이요, 참 웃긴 게 고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호재가 발생을 하면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 때 말 그대로 그 호재가 악재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포드 CEO 방문이 LG에너지솔루션의 단기 고점을 만든 게 아닌지, 그리고 나머지 여타 2차전지의 고점을 만든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시황으로 돌아가서 당장 글로벌 증시는 전부 FOMC 회의 그리고 금리 인상, 가장 중요한 파월의 입과 점도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자 하면 비중을 줄여서, 그리고 시장 무관 혹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거죠. 비중을 줄여서,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다릴 때고요. 투매에 살 종목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상승의 끝일까? 저는 고민이 필요하네요. 장대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장대음봉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볼게요. 일단 최근에 상승할 때는 이 양봉의 길이가 굉장히 큰 흐름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요.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일단 매도가 나와서 파동으로 이 종목을 본다면 이거를 1차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이 완성된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아직도 파동은 진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한다라는 거,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애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가 꺾였다. 그렇게 되면 하이 종목군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등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게 올랐습니다.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음봉이 떨어졌는데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봐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구간에서 15%에서 20% 정도 떨어진다면요, 이런 구간에 온다면 단타 정도 봐볼 것 같고, 이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세비캔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음봉이죠. 파동을 다 만들고 올랐다가 첫 상승의 시작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학도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 하락 파동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한다든지 파동이 완성이 된다든지 할 때 좀 옆으로 행보를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장 초반에 반등하는 것처럼 하다가 좀 밀렸는데 3파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파동 쪽으로 보면은 다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파동이 완성이 됐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근데 이 아래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횡보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적어도 주도주는 한 번에 안 죽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대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는 대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제가 기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뿐이 살아있는 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시장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나스닥을 좀 보면 의미 있는 구간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버티고는 있고, 지난번에 이 파동 오파가 하락 상승 하락이 진행됐다 하는데, 이 하락의 파동이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저점을 깨지는 않는 상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FOMC, 적어도 FOMC 당일날 일부를 사서 그 다음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코스닥 지수를 좀 보죠. 이 구간을 보면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오늘 장중에 올라왔다가 대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지수상으로 그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을 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저점, 이때의 저점이 여기죠. 이때의 저점이 여기인데 이 자리가 깨져버렸을 때, 이렇게 깨지고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때 종목을 잘라내고 가는 전략이 오늘 맞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수가 이 저항권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는 투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포인트나 30포인트를 테스트하러 갈 건데, 이 구간에서 차라리 저점을 안 깨고 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은 나오리라 생각이 드네요. 나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태양광 섹터 볼게요. 하나솔루션. 오늘 아침에 노이즈가 좀 많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현대 에너솔루션 등등 태양광 관련해서 이 카르텔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기본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또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 막판에 지수 투매가 좀 있어서 지수의 영역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구간들 가장 대장주가 좀 밀려서 지수의 영역으로 좀 매매를 하고, 뭐 큰 수익은 아닌데 약수익 정도로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고요. 지수 투매를 이용해서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패턴을 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상승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구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빠지죠. 그럼 빠지는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게 N자가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1, 2, 3, 4, 5, A, B, C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겠죠.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눌림목은 이런 구간들 혹은 이런 자리에서 조금 스윙이라면 이런 자리까지 기다려서 좀 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들이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이야기하기에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이 미래차 모빌리티 관련된 정부의 로드맵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로드맵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베셀이나 UAM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가에 그냥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볼 필요도 없고요. 왜?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모트렉스가 조금 시간에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장 초반에 좀만 밀렸더라면, 다른 건 몰라도 모트렉스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딱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시간 장 후반 투매에서 이런 자리가 나와서 매매는 저도 못했던 종목이네요. 이렇게 빠질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서요. 아마 갭이 높게 뜬다면은 매매는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로봇 섹터 보죠. 오늘 KPF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밀렸는데요. 뭐 이런 윗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런 하단 구간 내려오는지 좀 보면서 KPF, 그 다음 SPG 등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SPG를 들어가서 좀 손절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몇 차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매도도 걸어놓고 여기서 잘라야지 하고 있다가 투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스탑로스를 좀 걸어놨더니 이 종목에서는 오늘 손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밀린다면 SPG와 KPF 로봇주에서는 두 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저는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최근에 시장에 대장주로 올라왔던 금양,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수화학,
다음에 강원 에너지까지 많이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투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종목을 눌림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상승률이 가장 좋았고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나왔던 금양 정도, 금양이라는 종목이 예를 들면 이 정도 빠져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주를 한다면 이렇게 밀려야 되겠죠. 단기간에 엄청나게 하락을 해준다면 그때는 저는 한 차례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뽑아놓고 내가 낙주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매매는 안 하는데 많이 밀리면은 금양 정도는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외에 오늘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를 좀 볼게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항상 양지사, 품절주가 가는데 뭐 지금은 너무나 급하게 올라서 뭐 따라잡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지난주 푸른 저축은행을 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푸른 저축은행은 안 받고 제주은행은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때 뭐 거의 5% 오르던 게 마이너스 2.39%로 좀 마감이 됐네요.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이 존재를 했죠.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음봉의 몸통을 돌파할 때 돌파로 빠르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조금 늦게 종목을 봐서 그렇게는 매매를 좀 하지는 못했고요. 두 번 다 돌파 매매로 첫 번째는 음봉 돌파해서 두 번째는 돌파 눌림에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돌파 이후 눌림 구간도 괜찮았는데 매매는 따로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장 FOMC 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하겠죠. 적어도 FOMC 전에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매매할 수 있는데 FOMC가 끝나게 되면 이 종목의 이 유효 기간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만 매매를 해야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보죠. 재건 관련해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이슈는 굉장히 많고 주말 사이에도 이슈가 좀 나왔는데 저는 정말 이 종목이 이 시간외에 마이너스 2%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밀렸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좀 올라가서 좀 아쉽더라고요. 또 굉장히 또 높은 구간에 해서 좀 추격 매수는 아니죠. 돌파로 들어갔으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매매는 하긴 했는데 다각계 매매가 좀 안 돼서 그렇고요. 일단 시장에서 데모가 대장이죠. 데모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대장주가 또 바뀌는 이슈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힘든 시장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시장을 관찰하면서 최대한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종목이 많이 내려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구간 잘 버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